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이 선이요, 일하기 위해서 선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단전주 선법을 가르침과 동시에 무시선 무처선을 가르치셨습니다. 단전주선과 무시선 무처선의 관계와 그 맥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원인들은 무시선 무처선을 단순하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상하라는 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경계가 없을 때는 일심을 기르고 경계를 당할 때는 정의를 양상하라는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시선 무처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일하기 위한 선이요, 일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주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존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광대학 철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몽골 유학생이 그날 수업 주제와 관계없는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이 질문은 일상적인 대화 중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철학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학생들이 웃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나름 진지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몽골 유학생은 우리말이 아주 유창했고 과제물도 한국 학생보다도 더 우수하게 작성을 한 학생이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외국인이 그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주거니 받거니 토론했습니다. 대답은 단순해집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여기서 원초적인 질문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주나?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더 간단합니다.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적인 일이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라는 말에 그 앞에 모든 규정이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인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가르침은 일 잘하는 종교입니다. 불법이 생활이요, 생활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것과 의식주 생활을 잘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인간의 사리를 잘 알아야 진정한 도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종경 변이품 36장 말씀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시대에는 아무리 위로 천문을 통하고 아래로 지리를 통하며 골육이 분형되고 영통을 하였다 할지라도 인간 사리를 잘 알지 못하면 조각도인이니 그대들은 사막의 공부를 병진하여 원만한 인격을 양상하라. 사막병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잘 살려면 사막병진을 하라. 일을 잘 하려면 사막병진하라. 이런 말씀인데, 오늘은 이론상 서문에서 그 사막병진을 통해서 일 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 그리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흔히 사막 공부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로 나누어 보면 라고 이해하고 계신데, 그렇게만 보면 이해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흔히 사막 공부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로만 나눠보면 그 이해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신수양 공부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몸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루뭉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의 문제도 정신호 문제로만 풀어내게 됩니다. 마음이 주인이고 몸은 따라간다는 전제로 일반적인 정신수양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대목을 이해하는 데서 이처럼 단순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영육상전의 개념으로 포장해서 그냥 마무리해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공부하자는 것은 진리에 따르는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소태산 성존이 가르치신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불법이 생활이요, 생활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라는 낱말을 생활이라는 낱말로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공부 잘하라는 말씀은 진리, 즉 인과보험과 음양상승의 진리에 따라서 일을 잘하라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론상 소원문의 심신관계 공부를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동서양의 철학에서도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식 사고방식은 심신이원론이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심신이원론을 체계로 한 대표적인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몸과 정신은 각각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관찰을 기초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도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신이 그 중간에 끼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매개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단적인 유물론자들은 정신 자체를 부정합니다. 몸의 유기적인 활동에 부수되는 현상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관념론자들은 물질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물질에 대한 감각과 생각이 없으면 물질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양 의학도 정신적인 압박감, 즉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가에 대해서는 현대의 과학은 아직도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정산종사께서 가르쳐 주신 영기질론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 영역인 영과 물질인 몸을 연결하여 하나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라는 말씀입니다. 영과 연결된 기는 영기이고 물질인 몸과 연결된 것은 정기입니다. 여기서 정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신의 정입니다. 몸의 정입니다. 정기신과 영기질의 같은 말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기질의 영은 정기신의 정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영생을 지속하는 것이 영기질의 영입니다. 한의학에서의 정기신론에서는 일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기질론에서는 몸을 잘 지키는 것이 영과 기를 지키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일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이 심신작용이다, 이런 점에서입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요점을 하나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막 공부의 요점입니다. 정해정 공부입니다. 사막 공부는요, 행동할 준비를 하고 인과보험과 음양상승의 원리로 사리를 판단하며 인과보험과 음양상승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공부라는 말입니다. 한글로 해석하여 숨 고르고 사리 연구하며 바르게 행동하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원인들은 정해계로 사막의 요점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태산 성존이 가르치신 사막 공부의 의미를 새기면
정으로 보아야 바른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이웃 종교의 삼합 공부인 개정에 공부하는 사뭇 다른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정자, 정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을 할 때 모든 경계마다 숨을 고르고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출발 시도를 기다리는 것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수양이 정공부라고 할 때 이것은 정할 정자 정자입니다. 이것을 고요할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차분해져야 일할 준비하는 것은 정할정의 상태가 되는 것이지만 목표가 없이 무조건 사심잡념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요할정으로 이해하면 자칫 일하는 지향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숨 고르기는 바로 정할정자 정의 상태를 바르게 유지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 고르기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고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 공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숨을 고르며 사리를 연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숨을 고른 다음에 사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르면서 동시에 사리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일하려고 숨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까? 숨을 고르며 자기가 하려는 일의 순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일의 순서를 살피지 않고 그 화려할 것 같은 결과에만 집착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법은 일의 시종과 본말을 알아내고 시비와 이해를 판별해서 선악과 귀천의 근본을 알아내라고 가르치십니다. 원기 12년, 단기 4260년, 서기 1927년에 발표된 불법 연구의 규약의 취지 설명에서도 밝힌 말씀입니다. 숨이 거칠고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는 일의 순서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좋아서 흥분하거나 분노한 상태에서 일의 순서가 보이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흉악한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준비 없이 욕심으로만 달려드는 것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이 겨울철에 씨앗을 심는 격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리연구, 해공부입니다. 다음으로 바를 정자, 정공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리연구를 하면서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잘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작업취사의 정공부, 바를 정자의 정공부입니다. 바르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의 진리에 맞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법에서 말하는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는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철학적인 정의와 불의 개념보다 훨씬 깊고 넓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취사는 열매를 얻는 공부입니다. 정전 작업취사편에서 가르치십니다.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다.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줄기와 과지와 꽃과 잎은 무성하나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열매 맺는 일, 좋은 결과를 보는 일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할 때 먼저 몸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몸을 지키려면 먹어야 하고 먹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기 위한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게 작업취사예요. 이제부터 먹을거리로 이야기를 한번 더 펼쳐보겠습니다. 먹는 것을 말하면 저급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일이야말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정신생활을 하고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큰 시야로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사시대의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주워 먹는 시대였습니다. 먹을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얻기 위해서 쟁기를 발명했습니다.
쟁기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니까 그렇게 해서 농사라고 하는 게 시작됐고, 그때부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2200배 올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로소 문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쟁기의 보습을 발명한 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거리를 만들려고 일하는 것이 대단히 숭고한 일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먹을거리에 대한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의식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직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공상의 직업이 골고루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상준사께서 소태산 성전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형식을 버리고 실질을 갖추라 하는 5가지 가운데 5번째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학문과 기술이다. 이것은 인격을 갖추는 데 끝이 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산업공상에 대한 학문과 기술이 있고, 도인들이 생사를 자유하고 육도를 초월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도학과 조화가 있으니, 여러분은 이 2가지를 두루 갖추어서 내외가 겸비한 사람이 되라. 한우란 한이치에 소개되어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산업공상에 대한 학문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인격의 끝이라는 말씀은 전통적인 종교의 생각을 뒤집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영육상전의 종교, 후천시대의 종교인 것입니다. 산업공상에 대한 학문과 기술을 갖추는 것은 직업활동을 잘하는 것입니다. 직업활동의 대가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맞게 돈을 버는 것은 영육상전의 공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과 관련하여서 바를 정자, 정공부의 간단한 정의를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건전한 직업활동을 하는데 정당하게 돈을 바르게 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상 소문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제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또한 기본입니다. 섭생과 운동을 적절하게 해서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병이 들었다면 끝까지 치료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에서 몸생활의 먹거리, 몸생활의 의식주를 갖추기 위해서 정당한 직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생활의 기본은 마음의 본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지키는 것은 우주와 나의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천지인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에서 전개되는 천지의 이치를 깨달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육아의 호연지기 공부, 존야기 공부, 도가의 무의자연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천지인 합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지키는 것은 탐진치를 제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상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나의 본성으로부터 천지, 풍무, 통포, 법률의 4가지 은혜 사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 상태입니다. 몸의 의식주 욕구가 본성이듯이 마음에도 진선미 생활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물의 본성과 전개 과정을 알려고 하는 것은 참진짜 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우주의 본성과 나의 본성에 관한 진리를 깨달으려는 욕구가 참진짜 진의 욕구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평등사회, 자유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사회정의는 착할 선자 선의 욕구입니다.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는 지은 보은의 생활, 사람과 자연과 함께 살려는
도덕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조화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미학적 욕구가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는 감성적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예술로 영적 감흥을 얻으려는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울 미자 미의 욕구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욕구는 몸의 의식주 욕구와 더불어서 실천하기 때문에 동물의 의식주 욕구와는 다른 사람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사람이 마음의 본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몸 생활의 의식주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상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의식주 욕구를 실천하는 것은 진선미 욕구와 섞어서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동물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물의 의식주 욕구는 몸의 의식주 욕구 그 자체에 머무르기 때문에 본능적인 생태계에 머무릅니다. 사람의 그것은 사회와 문화로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탐진치를 제거하는 수행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해야 합니다. 우주 자연과 관계해서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우주 자연과 관계할 때의 핵심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요의 자력 양성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남녀의 성불과 신분의 차이, 종족과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중심으로 하라는 가르침은 지자본위의 정신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협력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력을 갖게 하는 기본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타자녀 교육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야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실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평등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리이타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 나아가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공동체의 행복에 공헌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풍을 일으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서로 돕는 사회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공도자 숭배를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요 실천은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정혜정 공부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정혜정 공부를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태산 성전에 가르친 교법의 중요한 점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욕구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일하는 것과 우주 자연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동시에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지인 합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주 자연의 진리에 맞게 일하라는 말입니다. 탐진치로 일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주 자연의 기운과 항상 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방송을 보려면 주파수를 맞춰야만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주 자연과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다름 아닌 토닥글선자 선입니다. 일하면서 그 일과 우주 자연의 진리와 맥락을 이어주는 것이 활선입니다. 일하면서 하는 선입니다. 선천시대에서는 고요한 장소에서 홀로 합의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천시대에서는 일하면서 하는 선입니다. 즉 활선입니다. 후천시대는 천지인 가운데 사람이 중심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선천시대는 하늘의 진리가 땅에서 실현되는 시대입니다. 후천시대는 하늘과 땅의 진리가 사람의 일로 실현되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활선은 일하면서 하는 손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해야 되는 손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을 행선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의 요점은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시선, 무처선은 일하기 위한 선, 일 잘하기 위한 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을 할 때 기본도 숨 고르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근이 유사하거나 무사하거나 간에 사람은 숨쉬기를 그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숨쉬기는 산소를 들이쉬고 탄소를 내쉬는 물질적인 작용만이 아닙니다. 우주 자연의 살아있는 기운을 들이쉬고 내 안에서 탁해진 기운과 흐트러진 마음을 내쉬는 영과 기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전호흡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주 자연 전체의 기운을 의식하면서 맥을 통하는 숨쉬기가 우주 단전호흡입니다. 단전은 내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전은 우주 전체에 있습니다. 내 안의 단전은 내단전이고 우주 전체의 단전은 외단전입니다. 내단전과 외단전을 두루 통하는 숨쉬기, 이것이 우주 단전 호흡입니다. 천지인의 단전이라는 점에서 천단지전 호흡입니다. 즉 내단전과 외단전을 두루 통하는 호흡이 천단지전 호흡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은 생활선이고 우주 단전 호흡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 단전 호흡으로부터 하는 단전주선은 영기질 전체를 여우르는 영기질선일 수도 있습니다. 단전주를 하는 목적은 나의 영기질을 살아나게 하는 생력, 그것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몸의 정기와 마음의 영기가 살아난 것을 생력이라고 합니다. 몸의 생명과 영과 기의 수명을 합해서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단전의 숨쉬기를 모으는 것은 몸의 정과 마음에 뭉치는 일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는 작용과 같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가 다시 싹을 틔워서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납니다. 만물이 펼쳐집니다. 그와 같이 단전에 뭉친 씨앗, 그 힘이 살아나게 되면 일을 잘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시선, 무처선을 잘하려면 우주 단전 호흡을 잘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주 단전 호흡, 천단지전 호흡은 무시선, 무처선을 할 때에 숨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지키려면 무시선, 무처선을 해야 하고, 무시선, 무처선을 하려면 우주 단전 호흡을 해야 한다. 이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의식주 욕구와 정신적인 진선미 욕구가 융합 상승해서 사회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의 특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제도와 기풍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요의 실천입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시선, 무처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 자연의 진리와 기운과 통하는 공부인 것입니다. 우주 자연으로 확장된 단전주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선입니다. 생활선은 우주 단전 호흡, 천단 지전 호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단전과 외단전을 통합하는 후천시대의 선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선, 무처선이 일로 선하고 일이 선이며 일하기 위해서 선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무시선, 무처선 잘 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